이 기형아 선별 검사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사실 필수 검사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 이런 데서도 뭐라고 산과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을 다 해서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진짜. 오늘은 이제 기형아 검사라고 이제 사모님들이 일명 표현하는. 근데 사실 기형아 검사라고 하는 건 없대요. 확률적인 부분을 저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따지는 것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12주차 검사가 이제 목투명대 검사. 그 이제 아기들 목 뒤에 두께를 통해서 얘가 다운 증후군 뭐 이제 또 확률을 보는 거겠죠?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검사를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다. 피 검사를 통해서 뭐 인터그레이티드가 맞죠? 통합 선별 네. 검사. 근데 엄마들 통합 선별 검사는 잘 몰라. 인터그레이티드 설명해 주니까 써주더라고. 인터그레이티드라고 한글로 이렇게 인터그레이티드 검사라고 해서 12주차에 한번 체열을 하고 16주차에 체열을 해서 그걸 이제 통합해 가지고 이제 확률을 보는 검사가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노산이니까 애가 둘 다 멀쩡하게 낳는데도 이제 35세가 넘고 40살이라고 하니까 노산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기형의 이제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양수 검사인데, 양수 검사는 이제 어쨌든 약간이라도 유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잃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요즘에는 되게 많이 뭐가 발달돼서 피 검사를 통해서 99.9% 99%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검사가 있다. 근데 이거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60만 원 정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그 얘기 듣고서는 예전에 사실 아이들은 저 인터그레이티드 검사도 안 하고 다 16주 쿼드만 했었거든요. 둘은. 근데 막 나는 그냥 나름 내가 노산이니까 인터그레이티드 검사로 끝내려고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2주 정도의 목덜미 이제 투명대 검사를 해서 다운 증후군 검사하는 거거든요. 다운 증후군의 확률을 검사하는 건데, 다운 증후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 뒤에 물이 찬대요. 목덜미 뒤쪽에. 그래가지고 초음파로 봤을 때 이제 물 찬 느낌처럼 보여서 뭐 3mm 이상은 되면 맞아. 그 다음 검사를 진행하는데, 근데 보통 확진을 원하면 육무막 생검이라는 이제 안쪽에다가 기구를 넣어서 그 채취를 그 태반 주변에 있는 육모를 채취를 해서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그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유산할 확률이 200대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명 중에 한 명은 아기를 잃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그 정상인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주에 그 목덜미 투명대 검사를 하고, 보통은 뭐 넓다 그럼 뭐 다시 재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그 다음에 육모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그냥 그렇게까지 위험을 가지고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이제 하는 게 보통 이제 많은 산부인과 여성 전문 병원에서 인터그레이티드 검사를 하죠. 통합 선별 검사라고 사실은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목덜미 투명대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때 혈액을 한 번 더 채취를 해요. 그리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16주, 18주 사이에 혈액을 한 번 더 채취를 해요. 근데 그때 하는 혈액이 대부분 쿼드 검사 정도의 그 수준에 대한 건데, 그것까지 한 다음에 통합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데, 원래 쿼드만 하게 되면 그 판정률이 80% 정도 되는데, 그 인터그레이티드를 하게 되면 93%인가 확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검사에서 만약에 고위험군이 나왔다, 그럼 니프티를 권하는데, 그렇게 권하게 되는, 아까 니프티 그 검사가 니프티잖아요. 그런데 만 35세가 넘어가게 되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확률이 250대 1이거든요. 나이로 따져서 나이로만 따지면. 근데 그 쿼드 검사나 인터그레이티드 뭐 그런 검사에서 고위험군을 따지냐 안 따지냐의 그 정도를 보면 27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로만 따지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이 검사의 의미보다 나이로 따졌을 때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 병원에서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나이로 이미 250대 1이고 너는 고위험군이니 니프티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다음번에 오실 때 결정을 하라고 목투명대를 볼 건데, 이때 바로 니프티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 12주차 인터그레이티드 12주 16주에 뽑아서 할 건지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셨는데 비용 차이가 아니 비용도 그렇고 어마어마하네. 나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는 게 거기서 설명을 받아왔다며 이렇게 종이? 리플렛 종이를 가져와서 막 해서 넣는데 은하 쌤이 얘기했던 게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하니 설명도 길어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어쨌든 첫째 애와의 텀이 있어서 이런 게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나이가 이래서 설명이 더 길어진 걸까요? 했던 건 아직도 그냥 기억이 제 나. 나이 때문에 나이 그랬다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산모님들의 그 출산 연령이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여태까지 낳으신 분들이 점점 이제 연령이 올라가니까 35세 이상 산모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프티 검사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로 따졌을 때는 이미 다운 증후군이 고위험군이니까 니프티 검사를 이제 하게 하면 초기에 할 수 있거든요. 12주 뭐 이때쯤으로 해서 맞아요. 니프티 검사 바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니프티 검사에서 그냥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인터그레이티드 할 검사라든지 필요가 없는 거죠. 쿼드 테스트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니프티 하고 만약에 니프티에서조차도 고위험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양수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냐, 이 아이가 뭐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이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이 아이가 그럴 확률은 4%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이 아이의 고위험이 나는데 정말 다운일 경우는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고 본인의 좀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시면 전 어쨌든 인터그레이티드를 하고 결국에는 고위험이 나와가지고 네네. 니프티를 했었죠. 그 고위험은 다운에 관련된 네, 것만 여기 나와 나와 있어요. 있어요. 다운에 보면은 여기를 넘어가 있죠. 여기 보면은 고위험. 무슨 고위험이라고. 근데 되게 살짝 넘어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괜히 막 노산, 나 마흔에 출산 이러니까 이 살짝 넘어가 있는 것도 막 마음이 굉장히 막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되게 상의를 많이 했어요. 이거 검사를 하느냐 마느냐. 근데 남편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임신 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한테는 별일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짐쌤이 너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일은 없겠지만 이 임신 기간 남아있는 이 임신 기간 동안에 이것 때문에 뭔가 계속 불안하거나 이게 뭔가 계속 행복하지 않은 임신 기간을 걱정으로 이걸 보낼 바에는 돈을 들이더라도 이 검사를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게 되었죠. 거기서는 이제 저위험군으로. 네, 다 로우 리스크로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솔직히 그 달팽이 PD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최경 교수님께서 어차피 아기를 낳을 거니까 뭐 검사는 본인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셨다면서. 너 애기가 기형이면 안 나을 거야? 아니 나을 건데요. 그럼 하지 마. 맞아, 그 얘기 저한테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저는 자신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뭔가 이거를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사를 한 케이스고 피디님처럼 이제 나는 아기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나는 반드시 이 아이를 낳을 거야 하면 사실 이 검사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형아 선별 검사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사실 필수 검사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 이런 데서도 뭐라고 산과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을 다 해서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모가 생각했을 때 나의 가치관, 신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종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했을 때 나는 은나쌤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해서 확실하게 알고 뭔가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출산 후에도 어떻게 케어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병원에서 날 건지 이런 것들의 플랜을 짜고 싶은 사람도 맞아요.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아는 게 더 지금 불편해. 왜냐면 나는 임신 기간 동안 행복하게 보내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과 남편의 대화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사실은 검사이긴 하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선별 검사, 인터그레이티드 검사나 쿼드 검사에서 고위험이 나왔고 의료진이 너는 이제 뭐 이런 좀 정확한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모학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양수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럼 양수 검사 하셨다. 이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기준 소득,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이면은 절반 이하니까 네네. 거의 대부분 아마 되실 거예요. 건강보험 너무 많이 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가정들한테 해서 지원금이 인구복지협회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들어가시면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네, 항상 매년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매해 있었어요. 저희가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청구하셔가지고 받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산부인과에도 어떤 데는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붙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대요. 그럼 거의 좋은 정보네. 네, 네. 많이 다 지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거의. 네.